이 좌파들 성윤리의식 없기로 유명하지만요. 언급결에 또 들통이 났는데 웃기는 건지.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제작한 온라인 홍보물이 논란이 되는데요. 이 포스터에는 남성과 여성이 등을 맞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결혼식 이걸 말하자면 풍자해서 이렇게 한 건데 더불어 결혼해요. 더민주 그리고 더시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결혼 날짜는 총선 날짜죠. 4월 15일.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례는 문재인 선생님. 이렇게 해놓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은 당이니까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찍어주고 비례는 더불어시민당 찍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시민당이 일심동체라는 것을 이제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인데요. 더불어시민양, 더불어민주군과 함께 평생 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팔짱 낀 모습도 포스터에 있고요.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형제 정당이라더니 아니 형제끼리 결혼을 합니까? 아니 제가 우긴 게 아니라 그쪽 당대표 이해찬 씨 들어보세요.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형제. 근데 형제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요. 형제끼리 결혼하냐, 뭐 근친상간이냐, 이런 조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해? 그러니까 진중권도요, 요때를 안 놓치고 남매끼리 결혼한다는 발상이 황당하다,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진중권 또 안 놓치지 이럴 때. 그런데요, 이해찬 대표가 형제 정당이라더니 또 갑자기 뭐 사돈이라고 또 말을 또 바꿔서 얘기합니다. 뭐 왔다 갔다 해요.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사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아까 형제라고 그러더니 아니 그 형제가 또 그때 사돈이 되냐? 이건 뭐하냐? 갑자기 형제가 사돈이 되고요. 이게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처음서부터 단추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자기들도 헷갈리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 취재 결과 요 해당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더불어시민당 캠프 자원봉사자인데요. 이거 확인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누구냐 하면 비례 후보 12번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 사령관의 딸이에요. 거기서 그 캠프에서 또 자원봉사를 하는데 아주 아버지와 딸이 그냥 다 아니다. 이쪽은 그냥 뭐 좋아.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 그래. 딸 시키고 그런 거 좋은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배포를 한 거예요. 그 이제 논란이 됐거든. 그냥 막 댓글이 안 좋고 난리가 나니까 여기서 또 바로 손절합니다. 그 자원봉사자 A씨가 스스로 이런 시리즈물을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보냈는데 당의 공식 홍보물은 아니다. 당의 공식 홍보물로 오해를 받은 것 같다. 이러면서 또 얼른 변명하면서 손절하고 있습니다. 홍보 뿌릴 때는 언제고 논란이 되니까 바로 저 자원봉사자가 그냥 뿌린 거지. 아니 자원봉사자가 허락도 안 받고 그거를 뿌려요? 당의 홍보물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파워가 세단 말이에요? 쌈빵한 거 같으니까 다 뿌려놓고 논란이 되니까 자원봉사자가 지가 한 거래. 이렇게 손절. 그러면 이해찬 씨가 당대표인데 이해찬도 손절해야 되겠네. 왜냐면 형제라고 그랬다, 사돈이라고 그랬다. 그럼 손절해야지. 당대표도 손절해야지. 자원봉사자만 손절하고 당대표는 손절 안 하냐? 형제가 사돈으로 둔갑했으니까 그것도 손절해야지. 이해찬 씨 개인이 그냥 저질렀다고 그러고 잘라내. 자, 당대표는 애꿎은 자원봉사자만 에라이. 그리고요, 이게 다 애초에 선거법 날치기 할 때 연동형 비례자가 뭐 민주적이고 뭐고 난리치고 룰을 바꿔놓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선거 룰을 바꾸면서 협상도 안 하고 날치기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릴 때 알아봤어요. 그러더니 날치기로 사기당하니까 통합당 측에서는 할 수 없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형제정당 만드니까 자기들 정의당 등 뭐 2, 3, 4중대하고 약속 다 깨버리고 욕먹어가면서도 의석수 확보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형제정당 만들더니 이제 또 형제와 결혼한다고 생쇼하고 이게 또 이상하니까 손절하고 그리고 당대표라는 사람도 헷갈려서 형제라고 그랬다, 사돈이라고 그랬다가 그러게 왜 처음에 명분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런 날치기를 해놓은 업보입니다. 이게 업보 고스란히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 같은 인과응보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정의, 공정, 민주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과응보가 안 되고 이게 결과로 안 나타나면 이 나라 그런 게 없죠. 날치기가 정의가 되는 거고 사기가 정의가 되는 거고 뗐으면 공정한 거고 자기들끼리 룰을 바꾸는 게 민주적 절차인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과로 되면은. 자라나는 아들도요. 그러면 열심히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컨닝하고 우기고, 예? 공부 잘하는 친구 꼬셔서 베끼고, 숙제도 대신 시키고, 선생에게 걸리면 그 선생 갈아치우자고 데모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과정이고 뭐고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기와 반칙이 미덕인 세상이 되고, 그러면서 그럴싸한 홍보 문구나 궤변만 늘어놓으면 학부모도 선생도 다 넘어가는 그런 세상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요, 열심히 훈련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어요. 경기 전에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멋대로 만들고 심판도 매수하고 반칙을 주특기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도 환호하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관중들이 눈앞에 뻔히 보고 반칙하는 거 뻔히 봤는데도 반칙해서 이기면 그쪽 박수치고 이거 그게 정당화되는 나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놨는데요. 선배들이, 선조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월 15일 날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에 대한 심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심판. 이게 안 되면 이 나라는 뭐 이상한 나라, 반칙의 나라, 사기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인과응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관중들도, 제가 아까 선수하고 관중 예를 들었는데, 관중들도 다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선수만 양아치가 아니라 매수당한 심판만 양아치가 아니라 그걸 보는 관중들이 야유를 안 하고 박수치고, 야 그래 니네 그렇게 반칙해서 이겨서 잘했다 박수치면은 그 관중들도 다 사기꾼이고 양아치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4월 15일 날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렇잖아요. 형제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러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형제라고 그랬다, 사돈이라고 그랬다, 자기들도 정신없는 룰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날치기로 그게 정당화되는 결과가 나오면 이 나라는 그런 살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반칙들만 성공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어떻게 반칙해야 돼? 이거 연구해야 되네. 나도 가진 반칙 써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민을 가든가. 4월 15일 날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려면 관중이 눈을 똑바로 차리고, 반칙하는 선수들 야유 보내고, 매수당한 심판 물러가라 외치고, 그래야 그 경기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관중 무서워서 제대로 좀 확실히 인과응보 돼야 되겠습니다. 4월 15일 기다립니다. 저는 결과를 기다립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